안녕하세요 여러분, 강부동산의 강경희입니다. 네, 오늘은 아파트들이 요새 분양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파트를 이 김에 한번 옮겨볼까 라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아야 될지, 오늘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아파트 불패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옛말이 된 것 같아요.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아파트는 분양가 가격 이상을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요즘은 조금 이 말이 맞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파트 분양가가 그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예, 그래서 입주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, 잔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상황도 생기고, 또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다면 그 집을 아마 처리해야지, 팔아야지만 매도하고 이제 이 새로운 아파트나 또 새로 매수한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을 텐데, 사실 또 매수가 잘 안 되는 경우,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뭐 돈을 더 내거나 연체금을 내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마이너스 피,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아파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살 때 잘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, 어떤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실패하지 않을 아파트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일단 대단지가 좋겠죠. 예, 대단지라고 하면 그 단지 자체에 최소한 뭐 그 인근까지 합쳐서 그 지역에 10,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. 그 단지로 따진다면 한 1,000세대 이상의, 잘못 썼네요. 1,000세대인데 1,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잘 팔리는 아파트,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아무래도 뭐 요즘 나홀 아파트는 별로 없긴 하지만 작은 뭐 100세대, 200세대의 아파트와 1,000세대의 아파트는 관리비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 좀 대단지 아파트에서 좀 큰 평수에 살았었는데 지금 좀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. 예. 왜냐면 이게 십시일반이라고, 같은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드는 거는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인데, 또 공용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, 근데 이거를 1,000세대로 나누는 것과 100세대, 200세대로 나누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. 예. 그래서 또 요즘 대단지다 보니까 무슨 아파트 단지 중에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노인정,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죠. 그다음 뭐 심지어는 뭐 수영장 있는 아파트, 뭐 카페,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조식을 제공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던데,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공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내는 게 일단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유리하겠고, 그런 부분이 아마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뭐니 해도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죠. 모든 아파트 순전에 도보 5분, 도보 10분, 물론 그 도보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한 뭐 20대 초반에 정말 잘 달리기에 가깝게 빨리 걷는 사람들 수준이긴 하지만, 어쨌든 도보 5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집주 근접이라는 의미도 있고, 또 요즘 출퇴근을,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자가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, 역세권이라는 메리트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역세권, 술세권, 뭐 섭세권, 뭐 초포마, 별 정말 신조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는 아마 그래도 역세권이 아닐까 싶네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랜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죠. 예전에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,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브랜드마다 아파트의 이름을 영어로 다 치죠. 그 다음에 또 서브네임이 또 따로 붙어요. 그래서 약간 부촌이다, 약간 좀 잘 사는 동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구석에는 클래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붙고, 그 다음에 또 역세권인 경우는 메트로라는 이름이 붙고, 또 학군이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
에듀시티 이런 서브네임이 붙고, 또 인근에 호수가 있다. 무조건 뭐 레이크시티, 레이크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강이 있다. 그러면 리버시티, 리버뷰라는 서브네임이 붙고, 또 수세권이 위치한다면 뭐 포레스트 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웃기는 말로 이름이 너무 어렵다. 시어머니들 못 찾아게 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긴게 한다. 근데 진짜 요즘은 웬만큼 처음 간 아파트는 이름 자체도 입에 붙지 않는 그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고, 또 같은 브랜드의 이름이 지금 같은 도시 내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또 브랜드 중에 우뜸이가 뭐 가사 죽어도 레미안이죠. 레미안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평형으로 분양을 했을 때도 레미안의 인기가 식지 않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희소성인 것 같아요.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. 네.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,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.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걔는 오로지 집을 살 때 조망밖에 안 봅니다. 예. 특히 높은 층이어야 되고 조망권이다 보니까. 그래서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는 보통 한 1.3배 비싸다고 하는데, 뭐 강남의 아파트에서 강을 본다면 뭐 북향도 상관없이 아파트를 짓잖아요. 그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뭐 홈카페라는 개념도 많이 생겼고, 재택근무라는 것도 그때 이후로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만약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한데 밖을 내다봤을 때 풍경이 좋다면 더할로 역시 일의 능률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최하 1층과 뭐 꼭대기층은 좀 아파트 가격 분양가격을 싸게 해준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, 요즘은 그런 건 없고 그냥 저층, 중층, 고층으로 나뉘어서 아파트 가격에서 정말 몇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조망권에 대한 요구들이 사람들이 아주 큰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로 녹지 공간이 큰 아파트. 한창 그 1층에다가 아파트 주차장을 놓지 않고 거의 녹지로 많이 하는 게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아이들이 정말 급하게 뛰어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없고 좋기는 한데,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미 소리, 1층이다 숲이다 보니까 그 매미 소리 때문에 여름에 뭐 아무래도 더워서 에어컨 틀긴 하지만 여름이든 뭐든 문을 열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아파트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조망권이 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아파트를 살 때 나중에 팔기에도 뭐 실패하지 않고, 또 가격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. 제가 총 생각한 것은 10가지가 있는데, 오늘은 여기 5가지만 해보고 나머지 또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 선택법 2타는 다음번으로 해보겠습니다. To be continued. 여러분 안녕. 강부동산 TV였습니다.